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58살의 박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더운데 운동 나오셨네요? 운동해야 돼요. 이제 원래 마른 편도 아니지만 요즘 부쩍 살이 오르는 것 같아서 운동을 해야 돼요. 턱살부터 팔뚝살, 뱃살까지 정희 씨의 전신을 덮고 있는 지방들. 이 살들 때문에 여름이 더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그녀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엔 남들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이 옷에 쓸리니까 땀띠 같은 것도 자주 생겨서 피부도 예민해지고요. 나름대로 노력해도 도무지 빠지지 않는 살.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가 곧바로 체중계부터 꺼내드는데요.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서지만 여전히 그녀의 몸무게는 84kg, 심각한 고도 비만입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날이 좀 적순 나가서 헬스도 하고 걷기도 해요. 식사도 한식으로 건강하게 먹고 양이 많은 편도 아니에요. 근데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 정희 씨에게 생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어느 날부터 심해진 무기력감과 우울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오는 짜증에 이제는 집안일도 나버렸답니다. 점점 예민해지며 없던 불면증까지 나타난 요즘. 스스로를 다스리려 노력해도 우울감과 불면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속상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식사를 챙기려는 정희 씨. 그런데 그녀가 꺼낸 건 고작 우유 한 잔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고 뭘 먹으면 자꾸 토하더라고요. 또 토할까 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우유 한 잔만 먹으려고요. 최근 소화 불량까지 심해졌다는 정희 씨. 또다시 구토 증상이 나타날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소화불량도 50대 넘어서면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덜 먹어도 얹히는 느낌도 들고 건강한 음식으로 챙겨 먹어도 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말거나 위보호제를 꼭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중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정희 씨의 건강에 나타난 이상 신호들. 그녀의 건강에 생긴 적신호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뇨가 좀 심해서 약으로는 혈당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 맞은 지 좀 됐어요. 몇 년 전 진단받은 당뇨. 계속해서 잡히지 않는 혈당 때문에 이제는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증상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질병까지 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중년이 되기 무섭게 건강이 무너질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나이가 들면서 안 아픈 곳이 없다는 그녀. 매일 병원에 다니는 게 일상이라는데요. 오늘도 내과와 정형외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관절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시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디가 아프다고나 할까 봐 무서워서 미뤘는데 오늘은 검사를 받아보려고 마음먹은 상태예요. 미뤄왔던 관절 상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아온 정희 씨. 관절 엑스레이 검사부터 골밀도 검사까지 다양한 정밀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환자분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 관절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많이 닳아서 뼛속 공간이 좁아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정도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뿐 아니라 평지를 걸을 때에도 통증이 느껴지셨을 것 같고요. 가만히 있어도 시린 느낌이나 쿡쿡 쑤시는 통증으로 일상이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걱정이 현실이 된 상황. 이미 심각한 관절염이라는 진단에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에 놀란 마음도 잠시. 아직 그녀의 일정은 끝난 게 아닌데요. 이어서 내과를 찾은 정혜 씨. 혈액 검사부터 혈압 검사, 면역력 검사까지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은 200 가까이 됐고 당화혈색소는 6.5 기준의 10으로 많이 높았으며 혈압은 139에 64 정도로 정상 범위 중에 높은 편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망가진 혈관 건강, 그뿐만 아니라 지방간과 통풍 위험까지 높아진 상태.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이 우리가 성인병으로 알고 있는 질환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이 어느 날 응급실로 갑자기 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신이 질병으로 뒤덮인 정희 씨. 앞으로의 삶이 더욱 걱정만 됩니다. 남들은 한두 개만 걸려도 걱정이라는데 이렇게까지 건강이 무너지니까 너무 막막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제 건강이 망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중년에 저렇게 방치해둔 건강이 이 일상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또 위험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 사례자의 일상을 통해서 보니까 저는 누구보다 더 확 와닿는 것 같았어요. 많은 여성들이 왜 중년만 되면 이렇게 연쇄 질환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는 건지 너무 안타까워요. 다양한 질환과 증상들 때문에 일상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건 사례자뿐만이 아니죠. 네. 자,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치통 하나만 있어도 예민하고 짜증나고 잠도 못 자죠. 맞아요. 자, 그런데 온몸 곳곳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신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우울증 진료 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2.1배 많다고 합니다. 전체 환자 중 50대와 60대 중년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보니까 마음까지 아픈. 진짜 슬퍼요. 이게 슬픈 느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네요. 같은 여자로서 네. 더 너무 슬퍼요. 자, 이 중년 여성들을 괴롭히는 이 질병은 뭐 종류도 많고 증상도 되게 다양하지만 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 때문인 거죠. 이게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은 네. 여성이 스스로 본인을 지킬 힘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 느낌인 같아요. 거잖아요. 예. 이 여성의 몸은 이 30년 가까이 일정하게 분비되는 이 여성 호르몬에 적응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중년을 기점으로 그 수치가 줄어들면서 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거죠. 이 여성 호르몬은 이 피부와 모발의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생식기 건강 유지, 혈관 건강 유지, 뇌 건강 유지 등 이 여성의 전신을 보호하는 이 방패막과 이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난소가 노화하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고요. 여성은 더 이상 이제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